깊은 숲속, 달빛조차 닿지 않는 어두운 길 위로 한 소년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손전등 하나뿐이었고 그 빛은 바람에 흔들리며 깜빡거렸다. 주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낮은 숨소리. 소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그냥 바람이야. 하지만 바람은 멈춰 있었다. 그의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다. 그리고 그 순간 땅속에서 무언가가 쿵 소리를 냈다. 소년은 손전등을 비추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앞에서 낡은 흙더미가 흔들리고 있었다.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그 안에서 나오고 있었다. 소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닥이 갈라지며 썩은 손이 튀어나왔다. 손은 천천히 땅을 파헤쳤다. 곧 이어 썩은 얼굴 하나가 그 틈에서 드러났다. 하얗게 흐릿한 눈동자, 입가에 붙은 피, 그리고 부서진 치아들. 그건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 소년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숲은 소리를 삼켜버렸다. 그 손전등의 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그의 귀에는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답 대신 낮고 신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가족이야. 소년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넘어졌다. 그때 멀리서 낡은 집의 불빛이 보였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그를 쫓고 있었다. 도와줘요. 제발. 소년은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안쪽에서 늙은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이 늦은 밤에 누군가 날 찾아오다니.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숲에서 괴물이.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림자 하나가 문틈을 뚫고 들어왔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그림자는 구부러진 팔로 남자를 밀쳐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좀비 가족이 들어왔다. 썩은 살이 천천히 떨어지며 바닥을 적셨다. 소년은 비명을 질렀다. 남자는 급히 벽에 걸린 십자가를 붙잡았다. 악마의 자식들아, 물러가라. 하지만 좀비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고통이 담겨 있었다. 살고 싶었어. 그중 하나, 어린 소녀 좀비가 속삭였다. 소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 말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썩은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이 다시 모든 것을 삼켰다. 소녀는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다. 그는 낯선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5명의 가족이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소녀가, 그는 바로 전에 본 그 좀비 소녀였다. 소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가 창문 밖을 봤을 때 그녀가 서 있었다. 바로 그 창문 너머에. 소년은 조심스레 창문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여전히 밖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희미하게 푸른빛으로 빛나고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도와줘.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했다. 소년은 길을 막았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점점 커졌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문 손잡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바깥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은 나갈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벽의 그림이 흔들렸다. 사진 속 가족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은 비명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방 안의 촛불이 스스로 꺼졌다. 집 안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소년은 손전등을 찾으려 바닥을 더듬었다. 그때 그의 손끝에 무언가 끈적한 것이 닿았다. 그는 천천히 빛을 비추었다. 바닥에는 오래된 피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피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는 뒷걸음질 쳤다. 벽에 걸린 시계가 갑자기 똑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12시. 곧이어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피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거기에는 매달린 남자의 시체가 있었다. 썩은 눈이 떨어져 그의 어깨 위로 굴러왔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뛰었다. 문이 갑자기 스스로 열렸다. 바깥은 비가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숲은 마치 미로처럼 뒤틀려 있었다. 아무리 달려도 같은 장소로 돌아왔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그때 숲속에서 그 소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고 손에는 인형 하나를 들고 있었다. 넌 나가면 안 돼. 여긴 내 집이야. 소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물었다. 너는 왜 이런 괴물이 된 거야? 소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 가족은 죽은 게 아니야. 저주받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멀리서 번개가 치며 집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소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직감은 그 집 안에 진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낡은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2층 복도에는 문이 4개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 문을 밀었다. 안에는 오래된 아이의 방이 있었다. 벽에는 손자국이 가득했고 천장에는 검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우리를 구해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일기장이 있었다. 표지에는 할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다. 첫 장에는 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아빠가 이상했어. 밤마다 지하실에서 누군가랑 얘기해. 소녀는 페이지를 넘겼다. 엄마는 울고 오빠는 문을 잠갔어. 나도 무서워.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 밤 아빠가 우리를 다 지하실로 불렀어. 그가 웃고 있어. 무서워. 일기가 거기서 끝나 있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소녀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그 일기를 어디서 봤니? 그 목소리는 분명 남자의 것이었다. 낮고 신 숨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렸다. 소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였다.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썩은 냄새가 공기를 타고 퍼졌다. 그의 발밑에 물이 고여 있었다. 아니, 피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 일기, 내 딸의 거야. 소녀는 숨을 삼켰다. 그의 얼굴은 거의 사람 같지 않았다. 썩은 살이 벗겨지고 눈 하나가 반쯤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엔 분노보다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 했어. 소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남자의 손이 피 묻은 칼을 들고 떨렸다. 그때 잘못된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이 나를 속였어. 영원히 살게 해준다고 했지. 소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누가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새까맸다. 그건 지하실에 있어. 그가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켰다. 그 순간 바닥이 흔들리며 계단 입구가 열렸다. 차가운 공기와 썩은 냄새가 함께 올라왔다. 소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전등이 깜빡이며 앞을 비쳤다. 지하실은 끝이 없어 보였다. 벽에는 오래된 핏자국이 있었다.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한참을 걷던 그는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그건 그 가족의 초상화였다. 하지만 이번엔 얼굴이 모두 검게 칠해져 있었다. 그는 그림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벽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림 뒤에서 작은 문이 열렸다. 소녀는 조심스레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다. 피 묻은 초, 부서진 인형, 그리고 금속 냄새. 중앙에는 봉인된 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 위에는 이상한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열면 모두 죽는다. 소녀는 한동안 그 상자를 바라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안에는 작은 해골 하나가 있었다.
그 옆에는 피에 젖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다. 그가 종이를 펼치자 낯선 한자가 적혀 있었다. 피의 계약, 죽음을 넘어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순간 제단의 불이 스스로 켜졌다. 붉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의 귀에 수많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우리를 깨웠어. 공기가 무겁게 눌렸다. 소년의 눈앞에서 어둠이 형체를 갖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어머니 좀비였다. 눈은 피로 젖었고 손에는 오래된 사진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다. 그런데 남편이 우리를 죽였어. 소년은 숨을 멈췄다. 왜요?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그가 재단에서 계약을 맺었지.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대가로 우린 이렇게 됐어. 소년의 눈가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들을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우리의 피를 끊어줘. 소년은 상자 옆에 놓인 부서진 칼을 들었다. 이걸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칼은 처음 우리를 묶은 피의 도구야. 그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사람처럼 변해갔다. 그는 물음을 삼켰다. 미안해요. 그가 칼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천장에서 피가 비처럼 떨어졌다. 그리고 바닥이 갈라지며 다른 좀비 가족들이 나타났다. 아버지, 아들, 딸, 모두 울고 있었다. 그들은 소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우릴 끝내줘. 소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칼을 내리쳤다. 순간 붉은 빛이 폭발했다. 비명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불길이 재단을 삼키며 천장이 무너졌다. 소년은 쓰러진 채 눈을 떴다. 주위는 조용했다. 좀비들은 사라지고 재단은 부서져 있었다. 그 대신 중앙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그녀의 몸은 점점 투명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우린 자유야. 그리고 빛 속으로 사라졌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여전히 쥐어져 있었다. 그는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바깥에는 새벽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비가 멈추고 공기가 맑아졌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음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창문에 그 소녀의 모습이 잠깐 비쳤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잘 가. 그의 눈물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숲길을 따라 걸어 나갔다. 멀리서 까마귀가 울었다. 그리고 그 집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저주가 끝난 것이다. 그러나 바람 속에서 여전히 속삭임이 들렸다. 우릴 기억해줘. 소녀는 마을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그의 옷은 피로 젖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한 노인이 물었다. 소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이제 편히 쉬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았었지. 소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속삭였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의 발밑 그림자가 살짝 흔들렸다. 밤이 되자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졌다. 소녀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 집이 있던 자리였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다시 손전등을 들었다. 설마. 그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그의 뒤에 썩은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리고 귀에 들린 한 목소리. 우린 아직 여기 있어. 거울 속의 손은 천천히 그의 어깨 위로 다가왔다. 소녀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거울 속에서는 여전히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마치 웃는 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너도 선택받았어. 그 순간 거울이 산산이 깨졌다. 조각들이 공중에 떠올라 붉은 빛을 냈다. 소녀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조각 하나가 그의 손바닥을 베었다. 피가 떨어졌다. 바닥에 그림자가 피를 빨아들이듯 흡수했다.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다시 어둠이 시작되었다. 그의 귀에 속삭임이 들렸다. 우리의 피는 너를 통해 이어진다. 소녀는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었다. 싫어. 난 그만하고 싶어. 그러나 어둠은 묻고 있었다. 그의 몸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조종하는 듯했다. 손이 피 묻은 칼을 다시 잡았다. 그 칼은 지하실에서 그가 사용했던 바로 그 칼이었다. 그의 눈앞에 짧은 환영이 보였다. 그 소녀, 할인. 그녀는 울고 있었다. 넌 우리를 구했어. 그런데 왜 다시 돌아왔니? 소녀는 눈을 감았다. 난 돌아온 게 아니야. 너희가 날 부른 거야. 그 말과 동시에 칼이 붉게 빛났다. 그 순간 그의 몸 주위로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에서 수많은 손이 나왔다. 손마다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손들이 그의 팔, 다리, 어깨를 붙잡았다. 우리의 피가 너의 피가 된다. 그는 몸부림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눈동자가 붉게 변했다. 주위가 해전하듯 어두워졌다. 그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장소에 있었다. 그곳은 무너진 집의 폐허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좀비 가족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의 얼굴이 평화로웠다. 그들은 모두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내가 우리 대신 살아야 해. 소년의 손이 떨렸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물었다. 그녀 할인이 말했다. 우린 이제 완전히 떠날 수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이 저주를 짊어져야 해.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택한 길이야. 그 순간 그의 팔에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다. 피가 붉게 타오르듯 빛났다. 팔 위에는 새로운 문양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건 바로 그 상자 위에 있던 저주의 문양이었다. 안 돼. 제발. 그는 비명을 질렀다. 할인은 고개를 돌렸다. 이제 넌 우리와 하나야. 그의 시야가 흔들리며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주위의 공기가 무겁게 눌렸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 순간 그의 앞에 또 다른 형체가 나타났다. 그건 그 가족의 아버지였다. 넌 이제 우리 피의 후계자야. 그는 칼을 들었다. 이걸로 우리를 묶은 저주를 완성해라. 소녀는 절망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손이 스스로 칼을 들어올렸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깊게 울렸다. 그리고 천둥이 치며 지면이 갈라졌다. 균열 속에서 붉은 불길이 솟구쳤다. 그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울부짖었다. 소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멈춰. 그가 외쳤다. 그러자 할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기회는 있어. 그녀의 손이 나타나 그를 감쌌다. 내 피로 우리를 묶은 저주를 끊을 수 있어. 그 피를 땅에 바치면 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칼끝을 자신의 손목에 댔다. 피가 흘러내렸다. 그 피는 땅 위에 문양을 따라 번졌다. 불길이 점점 사라지고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할인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모든 게 고요해졌다. 불빛이 사라지고 집의 폐허가 무너졌다. 소녀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눈에 할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하얀 빛으로 변해 사라졌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에서 고마워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눈을 감았다. 그의 눈물이 떨어져 땅 위에 스며들었다. 그때 땅에서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그건 마치 할인의 영혼처럼 보였다. 소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끝났어. 하지만 그의 그림자가 살짝 흔들렸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숲속 폐가 근처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대. 밤마다 불빛이 깜빡인대.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소녀는 그 뒤로 마을에서 사라졌다. 누구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어떤 날엔 새벽 안개 속에서 소년과 할인이 함께 걷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다. 할인은 웃고 있었고 소녀는 고요했다. 그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의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동자는 완전히 붉었다. 그날 밤 숲속에서 한 사냥꾼이 길을 잃었다. 그는 폐가 근처에서 낡은 손전등을 발견했다. 그 손전등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자 멀리서 아이 둘이 서 있었다. 이 시간에 여긴 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이제 너도 우리와 함께야. 그의 비명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새벽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단지 피로 물든 한 송이 붉은 꽃만 피어 있었다. 그날 이후 그 숲은 붉은 꽃의 숲이라 불리게 되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밤이 되면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같이 놀자. 마을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촛불을 켰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했다. 그건 소년이야. 아직 떠나지 못했대. 그리고 한 가지 소문이 더 퍼졌다. 매년 그날 붉은 달이 뜨면 그 집의 자리에 희미한 불빛이 켜진다고 했다. 누군가 돌아왔다는 신호처럼. 그리고 속삭임이 들린다.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붉은 달이 다시 떠오른 밤,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마을의 개들이 동시에 짖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숲속에서 불빛이 보여. 그 불빛은 바로 폐가가 있던 자리였다. 그곳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문이 열려 있었다. 문 안에서는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발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마치 누군가 돌아온 듯. 그가 돌아왔대. 그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흘렀다. 마을 사람들의 심장이 멎었다. 그날 밤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소녀는 숲속에서 눈을 떴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게 이상했다. 나무들은 검게 타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손을 보았다. 문양이 사라지지 않았다. 피처럼 붉은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가 손을 움직이자 문양이 스스로 살아 움직였다. 그건 마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었어. 그의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환영해, 새로운 지배자. 그의 발밑에서 그림자가 피어올랐다. 그림자는 그를 삼켜버릴 듯 감쌌다. 소년의 눈동자가 다시 붉게 빛났다. 저주는 깨어나고 있었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렸다. 나무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숲을 지나 마을 쪽으로 향했다. 길 위에는 피 묻은 손자국이 이어지고 있었다. 멈춰! 누군가 외쳤다. 한 노승이 그를 막아서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부적을 들고 있었다. 그대는 저주받은 자다. 더는 나아가지 말라. 소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난 이미 그 선을 넘었어. 붉은 빛이 그의 손에서 터져 나왔다. 노승은 비명을 질렀다. 몸이 재로 변해 바람에 흩어졌다. 그리고 소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모든 집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문마다 붉은 부적이 붙어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추자 모든 불빛이 꺼졌다. 다시 시작이야.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하늘에서 피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땅에 닿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숨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다. 그 아이야. 그 저주가 돌아왔어. 소녀는 그들의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미소가 더욱 넓어졌다. 이제 나의 세상이다. 한 소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할인과 닮은 얼굴이었다. 소녀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할인?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할인이 아니야. 나는 내가 만든 저주의 조각이야. 그녀의 눈동자가 검은 안개로 가득 찼다. 내가 피를 흘린 순간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났어. 소녀는 뒷걸음질 쳤다. 그럴 리 없어. 그녀가 손을 뻗었다. 그 손끝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이건 내가 만든 현실이야. 그녀의 손끝이 그의 이마에 닿자 수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죽은 가족들, 불타는 집, 그리고 할인의 웃음. 모든 것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무릎을 꿇었다. 그만. 이제 그만해. 그녀는 미소 지었다.
멈출 수 없어. 이미 피로 맺어진 운명이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붉었다. 그 순간 땅이 진동했다. 하늘의 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붉은 달이 완전해지고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진짜 어둠이 깨어날 거야. 마을의 모든 시계가 동시에 멈췄다. 시간이 완전히 정지한 듯했다. 오직 소년과 그녀만 움직일 수 있었다. 이제 선택해.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우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가거나 모든 걸 끝내기 위해 너 자신을 없애거나. 소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 세상의 어둠도 사라지겠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내 존재도 지워질 거야. 소년은 하늘을 바라봤다. 붉은 달이 바로 머리 위에 떠 있었다. 그럼 그게 답이야. 그는 칼을 꺼내들었다. 그 칼은 아직도 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면 너도 사라져. 소년은 미소 지었다. 그게 이 세계를 구하는 길이라면. 그의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그가 칼을 가슴에 대자 붉은 빛이 퍼졌다. 그 순간 세상이 흔들렸다.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 그렇게 하지 마. 소년은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끝낼게. 칼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붉은 빛이 폭발하며 세상이 새하얗게 변했다. 빛이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은 조용했다. 마을은 평온했다. 붉은 달도 사라지고 하늘엔 별이 떴다.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 끝난 건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랜 저주가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길게 서서히 울리는 웃음. 정말 끝났다고 믿어. 그 웃음은 바람 속에 흩어졌다. 그 후로 10년이 흘렀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매년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사람들은 여전히 촛불을 켰다. 그날만은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는 전설처럼 전해졌다. 옛날에 한 소년이 있었단다. 그는 저주를 끊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 아이들은 물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어른들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아직 숲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어느 날 밤, 붉은 달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은 바람 한 점 없고 달빛만이 마을을 덮었다. 한 소년이 숲 근처에서 울고 있었다. 그는 길을 잃은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누구?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바람이 스치며 잎사귀들이 흔들렸다. 그때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돌아가. 소년은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이 반짝였다. 돌아가지 않으면 너도 우리처럼 될 거야. 그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무들이 쓰러졌다. 그 순간 숲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다. 낡은 옷을 입은 소년이었다. 그의 얼굴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인간 같지만 동시에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겁내지 마, 난 널 지키러 왔어. 작은 소년은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은 누구예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붉은 달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다. 난 이곳의 수호자야. 예전엔 나도 너처럼 길을 잃었지. 바람이 멈췄다. 공기가 고요해졌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해. 이 숲은 인간의 곳이 아니야. 소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은 따뜻했다. 둘은 함께 숲을 걸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러나 길이 점점 낯설어졌다. 이상해요. 분명 이쪽이 마을로 가는 길인데. 작은 소년이 말했다. 그때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소년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다. 그가 고개를 들자 소년의 얼굴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아, 안 돼. 작은 소년이 외쳤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을 붙잡았다. 하지만 손은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울렸다. 잊지 마. 빛을 따라가. 붉은 달이 천천히 흐려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숲속을 수색했다.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였다.
며칠 동안 수색이 계속됐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숲가장자리에서 작은 인형을 발견했다. 그 인형은 오래전 불탄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았다. 인형 옆에는 새로 쓴 듯한 글씨가 있었다. 그 아이는 무사해. 난 약속을 지켰어.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설마 그 소년이 아직도?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라진 게 아니야. 우리를 지키고 있어. 그날 이후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여전히 붉은 달 이야기를 들었다. 붉은 달이 뜨면 숲으로 가지 마라. 하지만 만약 길을 잃는다면 그때 그 소년이 나타나 널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어린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했지만 동시에 안심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도 누군가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때때로 바람이 불면 숲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걱정 마. 널 지켜보고 있어.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슬펐다. 그건 아직도 새삼과 저주 사이에 남은 한 영혼의 목소리였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점 그 이야기를 전설로 여겼다. 하지만 붉은 달이 뜨는 해에는 항상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숲에서 깜빡였다. 그날 밤이면 개들이 울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꿈속에서 그 소년을 보았다. 그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 그들을 잊지 마. 그의 얼굴은 슬펐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다. 마을의 사람들은 알았다. 그는 아직도 숲의 경계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걸. 몇 세대가 지나고 마을의 형태도 바뀌었다. 새로운 집들이 세워지고 옛 숲은 절반 이상 잘려나갔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이곳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어둠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지켰다. 밤마다 사람들은 그 앞에 꽃을 두었다. 비가 오면 그 비석에서 붉은 빛이 흐르곤 했다. 그 빛은 마치 달빛이 미소 짓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사람들은 그를 붉은 달의 수호자라 불렀다. 그리고 아무도 숲의 저편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여행자가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비석 앞에 섰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이건 흥미로운 이야기군. 그가 혼잣말을 하며 뒤돌았을 때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사진 찍지 마. 그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비석 위에는 한 줄의 금이 생겨 있었다. 그 금 안에서 피 같은 빛이 새어나왔다. 여행자는 급히 떠났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붉은 달은 여전히 주기적으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다. 그건 저주의 상징이자 보호의 증표였다. 밤마다 아이들이 창문으로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붉은 달의 소년. 그러면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 바람 속에는 희미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괜찮아. 이제 평화야.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숲속에서 마지막 불빛이 사라졌다. 저주도, 슬픔도 이제는 모두 끝이었다. 수백 년이 흐른 뒤 숲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 학교가 세워졌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날, 한 아이가 땅속에서 낡은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그 인형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 붉은 달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주 짧게 아이의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다. 항상 지켜보고 있어. 아이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리고 붉은 달은 천천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소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